제트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확률과 통계 조건부 확률부터 연습 문제 조금 복수 삼아서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복수 삼아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쯤 해서는 그 통계 파트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7번 문제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08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에서 PA 값은 0.3이고요. PB 값은 0.2, 그 다음에 PA 합B는 0.4 돼 있죠, 그지? 자, 그 문제에서 요거 이제 고쳐야 된다고 했었지. 쌤이 그때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분수꼴 형태로 조금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지? 이유는 얘를 고치게 되면은 P, B의 여집합, PB여, PB여라고 할게요. PB여 분의 P, A, 교, B여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분모로 가고요. 얘 교집합, 얘가 바로 분자로 간다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지? 자,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현재 P, B, 여집합이 필요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얘는 1 빼기 P, B라고 쓸 수 있겠죠? 되겠지? 전체에서 B를 제외시킨.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PB 값이 0.2니까 얘는 0.8로 결정이 될 거고요. P, A교, B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합 파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치는 거 연습했었죠. A교 B여 돼 있으면은 A, 차 B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PA에서 A와 B가 겹치는 걸 뺀다였었죠, 그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자, 얘는 알고 있죠, 그지? 0.3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럼 누굴 구해야 되냐면 바로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P, A교 B는 확률의 덧셈 정리 있죠? PA 플러스 집합의 덧셈 정리랑 같습니다. PA 플러스 PB 하시고 빼기 P A 합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PA 플러스 PB는 0.5가 될 거고요. PA 합B는 0.4이므로 이 값은 0.1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빼기 0.1 해주시게 되면은 0.2가 되므로 예의 정답은 0.8분의 0.2. 그 정답은 4분의 1 또는 0.25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B를 포함한 6명 중 3명을 뽑는데,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쌤이 이렇게 볼게요. A가 위원이 될 확률을 이렇게 적는 게 연습돼야 됩니다. PA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위원으로 뽑혀야 돼요. 자, 그럼 6명 중에서 3명을 위원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는 전체는 6시 3이 되겠습니다. 그지? 분의. 그 위에는 A는 지금 이제 위원으로 뽑혀야 되겠죠? 그럼 미리 뽑아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미리 뽑아놓고 그 몇 명 남았냐면 5명 남았죠? 5명 중 2명의 위원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각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20분의 12 되므로 2분의 1이라고 내가 구해 볼 수 있겠죠. 요가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A와 B가 위원이 될 확률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지? 그럼 얘는 P, A, 교 B겠죠.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둘 다 위원이 돼야 되니까는 전체는 똑같이 63분의 위에는 A하고 B를 미리 위원으로 뽑아 놓는 거죠. 그럼 몇 명 남았냐면 4명 남았으니까 4명 중 1명만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 4가 되므로 얘는 5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건 조건부 확률이죠. 문제에서 A가 위원으로 뽑혔을 때,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B가 그때 A가 위원으로 뽑혔을 때 그때 B도 위원으로 뽑힐 확률이니까는 P A분의 P A 교 B라고 쓸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PA 값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PA 교 B 값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5분의 2라고 적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씩 두 카드를 뒤집었대, 그지?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전체의 경우는 12C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12개 중 내가 2개를 선택해서 뒤집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6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장 모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을 확률 구하라고 되어 있죠. 1부터 12까지 3의 배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는 3, 6, 9, 12에서 총 4장이 있습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4장 중 2장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 6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6분의 6 해서 정답은 11분의 1 이렇게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A대학의 합격생은 수도권 출신이 40%래요. 자, 그러면은 수도권 1 확률이 전체의 40%니까 0.4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지방일 확률은 전체의 60%니까 0.6이라고 돌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대학의 합격생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럼 이 대학생의 합격생은 수도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방 출신일 수도 있는 거죠. 하게 되면은 되겠지? 자, 그러면 수도권 출신일 때 그럼 수도권일 확률은 0.4일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수도권인데 남학생의 비율은 45%라고 했으니까는 남학생일 확률은 0.45가 되는 거죠. 그지? 다시 말해서 수도권 출신이면서 그리고 남학생일 확률은 0.4 곱하기 0.45라고 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0.18 이렇게 나오겠다. 지방이면서 지방 출신인데 남학생일 확률은 0.55겠죠. 그지? 그래서 남학생일 확률은 0.55가 되므로 지방이면서 남학생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게 되면 0.3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수도권일 때 또는 언제일 때 지방일 때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 0.51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100분의 5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 문제. 자, 요런 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느낌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을이 꺼낸 카드에서 형사라고 적혀져 있었을 때, 그때 갑이 꺼낸 카드에도 형사라고 적혀져 있을 확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느낌 잡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 갑이 꺼낸 그때의 카드가 형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을은 무조건 누굴 꺼내야 돼? 형사를 꺼내야 되니까 을은 무조건 형사인 거야. 요렇게. 자, 그러면은 형사 카드가 4장이 있고요. 범인 카드가 2장이 있으니까는 첫 번째 갑이 카드를 뽑을 때 형사 카드를 뽑을 확률은 6분의 4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근데 다시 넣은, 그지? 뽑은 카드는 다시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는,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한 장 줄었으니까는 5장이 있겠죠? 을도 형사 뽑아야 되니까는 형사 카드는 앞에서 한 장 뽑았으니까는 3장 남아있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30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갑이 형사 카드를 안 뽑고 뭘 뽑냐면은 범인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형사 카드를 뽑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갑이 뭘 뽑을, 범인 카드를 뽑을 확률은 6분의 범인 카드 2장 있으니까는 2 곱하기 한 장 줄었죠. 근데 형사 카드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그대로 4장 있으니까는 을이 형사 카드 뽑을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해주게 되면 30분의 얼마 되냐면은 8이 되겠죠. 여기까지 땡겨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이, 일단 을이 꺼낸 카드에 형사가 적혀져 있을 확률은 얘 플러스 A가 전체겠죠. 다시 말해서 30분의 12 플러스 30분의 8 분의, 그럼 이 안에서 갑이 꺼낸 카드가 형사일 확률이니까는 위에다가 그대로 30분의 12라고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분모 문제에다가 30 곱했으니까는 이렇게 될 거고요. 5분의 3이라는 값으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한대요.
자, 그럼 첫 번째, 버스로 등교를 할 확률은 0.6이고요. 두 번째로 0.6 하지 말고 그냥 5분의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등교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하게 되면은. 자, 그럼 봐.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가 지각한대. 그러면은 버스 타면서 지각할 확률은 20분의 1이고요.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한다고 했으니까는 얘가 지각할 확률은 1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서 선택한 학생이 지각하였을 때 그때 그 학생이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버스 타고요. 지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걸었고요. 지각을 했다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거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100분의 3이 되고요. 얘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7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럼 쌤이 지금 구한 게 뭐겠어? 지각하였을 때를 먼저 구한 거야. 그지? 지각했죠? 지각했으니까는 자, 그러면은 지각할 전체의 확률은 얘 플러스 A니까는 그대로 적을게요. 100분의 3 플러스 75분의 2 분의 그때 이 학생이 버스로 등교하였을 확률이니까는 위에는 100분의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주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100하고 75의 최소 공배수인 300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9 플러스 그 다음에 8 분의 9 플러스 8 맞나? 맞네요. 9. 그래서 하게 되면 17분의 9. 요게 바로 정답이겠죠. 이해하셨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기출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네요. 자, 스텝 2 파트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예전에 가르칠 때 이런 문제 풀 때는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자, 임의로 잡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6명이래. 그러면 쌤이 여기에다가 남학생 여기다가 여학생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6명, 전체는 34명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중국어하고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수업을 무조건 받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중국어, 여기를 일본어 이렇게 적을게요. 남학생 중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12명이었으니까 12명이니까는 일본어 수업은 당연히 6명으로 결정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어 수업을 받는 학생,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 받는 학생은 7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7명, 그지? 그럼 여기는 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게 되면 중국어 수업 듣는 학생 21명, 일본어 수업 듣는 학생 13명이라고 내가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2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만 확인해줘? 중국어를 듣는 여기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분에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는 오케이. 여학생 몇 명 있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의 3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느낌 잡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 94번 방금 했던 거랑도 또 비슷한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쌤이 이렇게 적을게. 여학생 전체의 수는 C 플러스 X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체 관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는 여기에서만 보시면 돼요. C 플러스 X 분의 그때 이 관객이 배우 D를 선호할 확률은 여기 있죠? 그래서 X 그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바로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식 정리하겠습니다. 6xx 플러스 10으로 정리될 거고요. 그지? 5x는 10이니까 x는 당연히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이런 식으로. 자, 95번 문제 아주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10개의 제비 중에서 1등 당첨 제비가 1개 있고요. 당첨 제비 1개. 그 다음에 2등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의로 제비 2개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었을 때 그때 2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일단은 당첨 제비가
적어도 한 개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 있을 확률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그게 바로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이겠죠. 되겠지? 두 개를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다니까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라. 다시 말해서 걔를 용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게 되면은 당첨제비가 적어도 하나 있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적어도 되어 있으니까는 적어도 나는 얘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주면 돼? 1 빼기 모두 꽝일 확률 되겠지? 그럼 이 값이 결국에는 뭐겠어요? 당첨제비가 적어도 하나 있을 확률이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은 꼭 꽝일 확률은 내가 이제 두 개를 뽑았죠? 10개의 제비 중 두 개를 뽑았으니까는 10C2가 전체가 될 거고요. 자, 1등 당첨제비 1개, 2등 당첨제비 3개를 제외시키게 되면은 꽝인 거는 몇 개 있냐면 바로 6개 있겠죠. 6개 중 꽝 6개 중 2개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두 꽝인 거잖아, 하게 되면,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1 빼기 요거 계산시켜 주게 되면 3분의 1 나오죠. 45분의 15 돼서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자, 근데 그때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니까는 여기서 조금 갈리겠네요, 그지? 자,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 2등 당첨제비가 첫 번째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2등 당첨제비가 두 개 있을 확률은 10C 2분의 2등 당첨 3개 있죠? 3개 중 2개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느낌 잡나?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45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또는 2등 당첨제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등 당첨제비가 한 개 있을 땐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10C2가 전체였죠. 분의 2등 당첨제비 3개 중 1개를 뽑고요. 나머지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죠? 7개 중 1개 뽑아주면 되겠죠. 그럼 2개 뽑는 거죠, 그지? 다시 말해서 45분의 21이 나옵니다. 되겠지? 다시 말해서 2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이거 2개 더해 주시게 되면은 45분의 24가 되고요. 요거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15분의 8 나옵니다. 그지? 요렇게.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돼. 당첨제비가 나올 그때의 그 사건을 A라고 두고요. 당첨제비이면서 2등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을 B라고 두는 거야.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 A 안에서 누굴 관찰하는 거냐면 바로 B를 관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PA분의 P A교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다 구해놨죠? 그지? 얘가 뭐고? 바로 PA입니다. 얘가 뭐예요? 바로 P 당첨제비 뽑고 그리고 2등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2 분의 바로 15분의 8.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5분의 4가 정답이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자, 96번은 쉽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는 노란 구슬, 두 번째 시행에서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에요. 되겠지? 자, 그러면은 노란 구슬 n개 있고 파란 구슬 4개 있죠. 전체는 n 플러스 4개가 있을 겁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노란 구슬 뽑기 위해서는 n개 있으니까는 n 플러스 4분의 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한 개 줄었으니까 전체는 n 플러스 3 될 거고요. 파란 공은 4개 있으니까 4라고 해줄 수 있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그때 그 값이 얼마 되면 돼? 바로 5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식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그지? 정리하니까는 20n 이 값은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넘겨서 식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n 플러스 12는 0이 되므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 n-12
n-1은 0. 그래서 n값은 12 또는 1이니까는 모든 n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13이라는 값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수능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A에서 흰 공이 나오면은 A에서 공을 뽑을 때 흰 공, 그러면은 B공에다가 흰 공을 몇 개 넣어? 2개 넣는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B 주머니에서는 흰 공을 2개 넣었으니까 흰 공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하게 되면, 또는 A에서 내가 검은 공을 뽑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검은 공 2개를 B에다가 넣으니까는 B에는 흰 공 하나에 검은 공은 5개가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에서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이랬을 때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냈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죠.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5개 있는데 흰 공 2개 있으니까 5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그때 흰 공 2개를 B 주머니에 넣었으니까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지? 그럼 여기에서 흰 공 끄집어낼 확률은 6분의 B 주머니에 흰 공 몇 개 있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분의 1이라는 확률값이 나옵니다. 됐지? 또는 A에서 검은 공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러면 검은 공 5개 되고 흰 공 1개 돼버리잖아. 그지? 이렇게. 다시 말해서 흰 공 뽑을 확률은 6분의 1 돼버리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10분의 1 이렇게. 느낌 잡나? 그래서 나한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잡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98번 실력 업 파트.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P A 값은 8분의 7이고 PB 값은 2분의 1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P A 밥이 돼 있죠. 쌤이 분수꼴처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B분의 P A 교 B가 될 거고, 얘는 현재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되겠지? 그러면은 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P A 합비가 A 교비죠. A 교비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또는 최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은 P A 교비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합비겠죠? 그러면 PA 플러스 PB는 요거 2개 더했으니까는 얼마 돼버리냐면은 8분의 11이 될 거고요. 뒤에는 빼기 PA 합 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PA 합 B는 최대값으로 얼마가 가능하냐면 바로 1 가능하죠. 1. 느끼 잡지? 자,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P A 합 B의 최대값은 그냥 전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최대값은 1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죠. 최소값. 자, 얘들 잘 생각해봐. A하고 B를 합쳤을 때, 그지?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A하고 B 중 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은 B가 현재 A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라. 되겠지?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 합 B 값은 결국에는 A겠죠? 되겠지? 그래서 A는 8분의 7이니까는 얘의 최소값은 8분의 7이 돼요. 이렇게. 느낌 잡나요? 되겠지? 다시 말해서 P, A, 교, B의 최대값은 이 값이 얼마일 때? 최소일 때죠? 그래서 8분의 7일 때니까는 8분의 4가 될 거고요. P, A, 교, B의 최소값은 얘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1이니까 1 넣으시게 되면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전체의 최대값은 얼마일 때 얘가 8분의 4일 때, 다시 말해서 2분의 1일 때니까는 1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예일 때죠. 여기에다가 8분의 3 대입해 주시게 되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분의 7이 정답이겠죠. 요렇게. 느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99번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은 첫 번째가 바로 당연히 표 만들기라고 했었죠. 쌤이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근데 표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리니까 웬만하면 다 표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K 자격증이 있고 없고니까는 쌤이 여기 K 자격증이 있을 때, K 자격증이 없을 때 이렇게 보도록 할게. 자,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는 그냥 100명으로 잡으시면 돼요. 남학생 수,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남학생 40명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학생은 60명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는 70명이 K 자격증을 갖고 있고 30명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이 학생 중, 그지?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다시 말해서 100이죠.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100분의 20해서 5분의 1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표 완성되네. 여기는 50 되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20이죠. 여기는 10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그럼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니까 30이죠. 그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인 겁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듣기 잡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방법 표 만들기. 두 번째는 정석풀이대로 식정리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식정리 이렇게.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돼.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냐면은 쌤이 남학생인 사건을 쌤이 A라고 둘게요. 그럼 당연히 여학생인 사건은 예의 여집합이니까는 A여라고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그 사건을 K 자격증 있는 되겠지? 걔를 쌤이 B라고 잡도록 할게. 그러면 K 자격증이 없는 그때의 사건은 B의 여집합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요게 느낌 잡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P, A는 문제에서 전체의 2대 3이죠. 그지?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비가 2대 3이니까는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자동으로 P, A여는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5분의 3 맞게 나오죠,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 보시게 되면은 P, 자, 5분의 1이지. 한 명을 선택했었을 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잖아, 그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니까는 P, A, 교 B가 됩니다, 그지? 이 값이 현재 5분의 1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느낌 잡나? 이런 식으로. 자, 금방. 그 다음에 P, B값도 구할 수 있네. PB 값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니까는 10분의 7이고요. P, B여는 10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니까는 B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죠. 조건부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는 A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P, B여 분의 P, A여 교 B여를 구하라는 거고요. P, BB여는 얘죠. 그래서 10분의 3이 될 거고 위에 있는 요 값은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 주시게 되면은 A 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되고요. 요거 그래서 얘는 1 빼기 P, A 합 B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 B니까는 고각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시면 되냐면 바로 10분의 1 되니까는 1 빼기 10분의 9 나오게 돼. 1 빼기 10분의 9니까는 10분의 1 나오겠네요. 오케이, 10분의 1 이렇게 나온다. 됐지?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계산시켜주면 똑같이 얼마 나와? 그치, 3분의 1 나오죠? 느낌 잡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식정리. 그래서 웬만하면 표 만드는 게 더 쉽죠, 그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뭐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되면은 이제 애들이 많이 까먹어서 질문을 자주 하는 파트이기도 하죠. 자,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B 사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건을 우리가 바로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떤 B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희들이 학원을 올 확률하고 바깥에 바람이 불 확률은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 게 바로 독립사건이라는 겁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 근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독립사건에 대한 그러한 문제풀이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고. 바로 명중률 문제라고 했었죠.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그지? 표적을 맞출 확률이 0.3이고요. B라는 사람이 표적을 맞출 확률이 0.1래. 그러면은 A와 B가 동시에 표적을 맞출 확률은 A가 맞추고 B가 맞추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다고, 그지? 느낌 잡나?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요 식 있죠? P, A 교 B. 이 값이 PA 곱하기 P, B.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때 A와 B 사건은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되겠지? 그래서 요식 자체를 반드시 기억해야 라고 했었죠. 독립사건에 대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얘가 독립이야 아니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이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야. 요식이 성립하면은 독립사건이고요. 성립하지 않으면은 종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독립사건의 판별식이라고 이름 붙도록 할게요. 요까지 이해했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이 독립사건에 대한 증명식이라고 해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봐. 전제조건 A와 B가 독립일 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서로가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쌤이 조건부 확률 한번 적어볼게. 요렇게. 자, 그럼 얘를 의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B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B가 일어났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이 모이기 때문에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PA가 되는 거예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됐나? 또는 그냥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B분의 얘는 PA 교 B죠. 근데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PA 교 B는 내가 뭐를 쓸 수 있다고 있어? 얘는 PA 곱하기
P, B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누가만 남아? 바로 P만 남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앞으로 문제에서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게 A와 B여, A여와 B, A여와 B여도 자동으로 독립이 됩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무조건. 이해했나? 자, 내신 대비해서 많이 나오는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신 대비 서술형 증명 문제.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와 B가 독립일 때 이렇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면은 요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은 바로 P, A, 교, B는 PA 곱하기 P, B라는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여러분한테 뭘 증명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증명하라는 거야. A와 B여가 독립임을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다시 요 조건이죠. 얘가 독립임을 한번 증명해 봐. 그러면은 독립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 A교, B, 여 요 식을 정리했었을 때 이 값이 PA 곱하기 P, B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식 정리해 주시면 돼요. PA교 B여는 A 빼기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P, A 빼기 P, A교 B라고 쓸 수 있는데 A하고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로 대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PA 곱하기 P, B로 대체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PA는 공통 부분이니까는 PA로 묶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뒤에는 1 빼기 P, B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1 빼기 PB 값은 결국에는 PA 곱하기 P, B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네. PA교 B여는 PA 곱하기 PB여가 됐으니까는 A하고 B 여집합은 서로 뭐라고? 독립사건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라.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어차피 A여하고 B 증명하는 거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여교 B여 이거 증명하는 거야. A여하고 B여가 독립임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또 요식을 증명했었을 때 누가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돼. 그치, 바로 P, A여, P, B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나?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안 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간단하게 독립하고 종속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유제하고 뭐 확인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바로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보시면 되냐면은 스텝 1, 100번 문제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는데, 그러면 A라는 사건은 짝수눈 나와야 되니까는 2, 4, 6. B라는 사건은 소수눈이니까는 2, 3, 5. C라는 사건은 그치 3의 약수의 눈이니까는 1, 3. 이렇게 가능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가 6이죠. 주사위 던졌으니까는 6분의 3가지니까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B가 일어날 확률도 마찬가지로 6분의 3가지니까는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니까는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요것도 한번 구해 볼게요. A교 B인 거죠. 그러면 A고 B인 거는 이 한 개밖에 없죠. 됐지? 그래서 전체 이게 쓴 6이니까는 6분의 1 한 가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 A교 C를 볼게.
근데 얘는 A교 C는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게 없으니까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P, B교 C는 B하고 C는 겹치는 게 현재 누가 있냐면은 3이 있죠? 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는 전체 6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6분의 1이라고 또다시 적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1번은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지 한번 확인해 보래. 다시 말해서 여러분한테 P, A교 B하고 독립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 보니까는 PA는 2분의 1, PB도 2분의 1, PA교 B는 6분의 1. 서로 다르죠. 그지? 달라져 보죠? 그지? 다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느끼 잡나?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게 되면은 A하고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배반이라는 거는, 그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P, A, 교, C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빵 드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빵 되니까, 그지? 정답 몇 번이겠어? 바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A하고 C는 독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번도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 교, C가 P, A 곱하기 P, C인지를 증명하면 되는데 얘는 빵인데 얘는 6분의 1이니까 당연히 틀렸죠. 되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걸 하게 되면 괜찮지? 여기서부터 맡기시면 안 돼요. 자, 4번 보시게 되면은 B하고 C는 서로 종속이다. 다시 말해 독립이 아닌지,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근데 B하고 C는, B교 C는 6분의 1이고요. PB 곱하기 PC도 뭐야? 6분의 1이죠? 얘는 얘가 성립하니까는 얘는 종속이 아니고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종속은 독립 아닌 게 종속입니다. 알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틀린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5번은 배반이기 위해서는 B, 교, C 값이 0 돼야 되는데 B교 C는 6분이니까 0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했나?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100번 문제 꼼꼼하게 봤죠? 자, 뒤에 있는 문제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3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1개 이하인 사건이래요. 자, 그러면은 PA 값은 A 확률이죠. 자,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는 8분의 1개 이하 돼야 돼. 1개.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고 나머지 다 뒷면, 또는 두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고 나머지 다 뒷면, 다시 세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고 다 뒷면 나오든지, 또는 싹 다 뒷면 나오면 되니까 총 몇 가지냐면 4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인 거야. 쌤이 든 경우의 수 이해했나? 되겠지? 자,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러면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전체는 8가지인데 올 앞면, 올 뒷면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8분의 2니까는 4분의 1이 되는 거야. 요렇게. 당연히 기억은 참이겠죠. 그지? 요렇게. 자, 그러면은 니은 보겠습니다. P, A, 교, B래. 자, 의미적으로 해석하세요. 됐지? 내가 현재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이 1개 이하이고, 그리고 3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라. 그지? 그러면은 앞면이 1개 이하이면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부 다 뒷면 나오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인 거라. 자, 그러면은 디귿 조건 독립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P, A 교 B가 PA 곱하기 PB인지를 증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근데 PA 교 B는 얘 8분의 1이죠? PA 곱하기 PB 값도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는 8분의 1. 오케이. 성립하니까 디귿 했네요. 독립입니다. 오케이.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자, 문제에서 요 조건 또 해석해 줘야 돼. PA와 B가, PA라는 거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A죠. 그냥, 그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A와 B가 독립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A와 B여, A여와 B, A여와
B여 또한 다 독립이라고 했었죠.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독립이기 때문에 B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죠. B여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냥 PA입니다. 그지?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옳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P, B, 바, A여는 독립이기 때문에 A여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그대로 P,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옳은 거죠. 하게 되면. 느끼 잡나?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P, A와 B는 자, 원래식대로 하게 되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 A 겹인데 A하고 B가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라고는 적을 수 있지만은 얘는 뒤에 없는 거 보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자, 얘들아 생각해봐. 독립하고 배반하고는 아무짝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값이 0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조건에서 지금 현재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식은 요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느끼 잡나요? 자, 4번 당연히 참이죠. A하고 B가 독립이니까는 A여, B여하고 A 교 B는 PA 곱하기 PB. 당연히 4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은 그냥 단순히 식정리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PB로 묶을 수 있지. 그럼 쌤이 PB로 묶고요. 근데 PB로 묶었더니 여기에는 PA 플러스 PA여가 남았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두 개 더해주면 얼마? 1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값은 PB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5번도 참인 거죠. 하게 되면.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사건 ABC에 대해서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래. 그럼 쌤이 P, A 교 B는 배반 사건이니까는 0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A하고 C는 서로 독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P, A 교 C는 PA 곱하기 P, C라고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문제에서 PA 합 B 주어져 있고 PA 교 C 주어져 있는데 PA 교 C는 PA 곱하기 PC니까는 이 값이 4분의 1이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하게 되면은. 근데 PC 값이 얼마니까는 2분의 1이니까는 PA 값은 당연히 뭘로 결정돼 버려? 2분의 1로 결정되겠죠. 느끼 잡죠? 자, 그러면은 P, A 합 B는 3분의 2일 거고 얘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겹인데 PA 겹이는 0이죠? 그럼 이 값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PB 값 구해주시게 되면 PB 값은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6분의 4 빼기 6분의 3이니까는 얼마 돼버리지? 6분의 4 빼기 6분의 1 되겠다. 그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두 사람 AB가 총을 쏘아서 표적을 맞추려고 한다. 오케이. 이거 무슨 문제? 바로 명중률 문제죠. 하게 되면은. 되겠지? 그 당연히 독립이라고 느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총을 맞출 확률은 3분의 2죠? 되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표적을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되겠지? 그러면은 적어도 나왔으니까 쌤은 반대로 생각할게. 1 빼기 자,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 그럼 반대로 생각해 주게 되면은 A하고 B 중 아무도 모두 표적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겠죠. 되겠지? 그러면은 표적을 맞출 확률이 A였으니까는 표적을 맞추지 못할 확률은 A여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지? 그리고 B도 못 맞춰야 되죠. 그래서 B여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적어도 한 사람이 표적을 맞을 확률. 그래서 이 값이 현재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거죠. 다시 식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P, A여, 교, B여 값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요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드모르간 쓰겠죠. 그러면 1 빼기 P, A 합 B
그 값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또 결정되겠네. 여기까지 됐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P. 이건 이렇게 하자. 여는 3분의 1이죠? 자, 분명히 A하고 B 사건은 독립이니까는 A하고 B여도 독립, 그 다음에 A하고 A여하고 B도 독립, A여하고 B여도 독립이죠? 그래서 얘는 P, A여, P, B여라고 바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는 3분의 1이죠? 다시 말해서 3분의 1 곱하기 P, B여.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건 필요 없겠다, 그지? 요건 생략하세요. 요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P, B여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P, B 값은 4분의 1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훨씬 쉽죠? 이런 식으로. 자, 스텝 2 파트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A하고 B가 배반이면은 그 다음에 A하고 B는 독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근데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왜냐면은 배반하고 독립은 서로 관계도 없을 뿐더러 문제에서 배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었을 때 뭐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기 위해서는 PA 교 B하고 P A 곱하기 PB 값하고 서로 같아야 돼. 근데 P, A 곱하기 PB는 문제에서 PA도 양수고 PB도 양수죠. 얘는 양수돼 버리잖아. 얘는 빵인데 얘는 양수야. 그럼 당연히 서로 두 개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독립사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독립이 아니죠. 배반일 때는. 그럼 당연히 종속인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니은 조건 볼게. 니은 조건 두 사건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면 다시 말해서 P, A교 B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PA 플러스 PB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P, A합 B 이 값은 PA 플러스 PB 하고 원래는 빼기 PA 교 B였는데 얘는 빵이니까 안 적었습니다.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값은 최대값은 1일 때죠. 맞지? 얘의 최대값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다시 말해서 얘의 최대값이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합 B의 최대값이죠? 되겠지? 얘는 종속이기 때문에 그냥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A하고 B를 합쳤었을 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값 얼마?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참인 거죠. 이렇게. 느낌 잡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야. 두 사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A하고 B여도 독립이고요. A여하고 B도 독립이고요. A여하고 B여도 독립이라고 했었죠. 싹 다 독립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B여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PA라고 쓰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디귿 조건 보시게 되면은 P, A여,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A가 일어나는 확률 두 개 합치면 무조건 1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네요. 그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점수 A를 받을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고요. 점수 B를 받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점수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이래. 자, 근데 문제에서 철수가 받은 두 점수의 합이 70점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관람객 투표 점수가 40이고 심사위원 점수가 30이면 되겠죠. 그거 첫 번째. 그럼 다시 말해서 40점 받을 확률은 A를 받을 확률이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30점은 점수 C를 받을 확률이니까는 6분의 1이겠죠. 요 케이스 한 가지.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현재 점수를 30점 받고 40점 받으면 돼. 그럼 둘 다 점수를 B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B를 받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는 관람객도 3분의 1, 심사위원도 3분의 1. 세 번째는 관람객 점수 20점이고요. 심사위원 점수 50점 되면 되겠죠. 그지? 다시 말해서 관람객 점수 20점이니까는 C를 받을 확률이니까 6분의 1이죠.
심사위원 점수 50점이니까는 A를 받을 확률이니까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다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12분의 1, 얘는 9분의 1, 얘는 12분의 1. 얘들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들 싹 다 더해주게 되면은 뭐 통분시켜서 해도 상관없겠죠, 그지? 그래서 어쨌든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18분의 5가 나올 겁니다.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잡죠? 자, 슬럭업 파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이 나올 확률 6개 중 3개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지? 2 나올 확률은 6개 중 2개 있으니까 3분의 1 돼, 그지?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되겠죠? 이따 확률부터 먼저 구했습니다, 쌤이. 자, 문제에서 이 상자를 3번 던질 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되겠지? 어쨌든 세 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홀수는 1 또는 3이 나오면 되는 거죠. 다시 1 또는 3 나올 확률은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는 6분의 4, 다시 말해 3분의 2 되겠죠. 그 끝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그냥 3분의 2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앞에서 조금 이루어지겠죠. 앞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가 돼야 된대.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맞지? 또는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도 2가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첫 번째 3 나오고 끝에는 이 두 번째는 1이 나오면 되는 거라, 그지? 그러면 얘의 확률은 첫 번째 1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나올 확률이니까는 6분의 1, 다시 말해서 1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첫 번째도 2, 두 번째도 2,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지?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2, 1이니까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되겠죠? 얘들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싹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18분의 5 나오고요. 곱하기 세 번째는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되죠? 홀수 나올 확률 3분의 2.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27분의 5가 정답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108번 문제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확률 구하래.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 있는 그지? 얘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겠죠? G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 요만큼을 쌤이 B라고 볼게. 일단은 되겠지? 요만큼 전체를 쌤이 A라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무조건 닫혀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기에서 이제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A가 조금 문제인 거야. 자, A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쌤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둘게, 그지? 됐죠? 그러면은 A에서는 1, 2, 3 중 적어도 하나가 닫히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1, 2, 3 중 되겠지? 적어도 하나만 닫혀 있으면은 그지? 이쪽은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하게 되면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전체에서 빼기 1, 2, 3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결국엔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에서 적어도 하나가 전류가 흐를 확률이겠죠.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 자, 1번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죠. 모두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는. 그럼 1번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이게 열려 있으면 되니까 2분의 1일 거라.
자,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2번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은 자, 여기 있는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으면 되는 거죠. 느낌 잡나? 그럼 다시 말해서 1 빼기, 지금 쌤이 방금 뭐라고 했어?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해주게 되면은 모두 1 빼기 모두 닫혀 있다죠? 다시 말해서 1 빼기 모두 닫혀 있을 확률이 8분의 1이니까는 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가 열려 있을 확률은 8분의 7이 되는 거라. 그럼 8분의 7은 현재 뭐 2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인 겁니다. 하게 되면은 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는 열려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1 빼기 모두 닫혀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모두 닫혀 있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다시 말해 4분의 3이 3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인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1, 2, 3에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4분의 3이겠죠.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64분의 21 되니까는 64분의 4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직 정답 아니에요. 지금 쌤이 구한 게 뭐라고? A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이 바로 64분의 43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P에서 Q까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A에서도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B에서도 전류가 흐르면 되겠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64분의 43 곱하기 A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 그 다음에 B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냥 닫혀 있으면 되니까는 정답 구해주게 되면 128분의 43이라고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독립까지 복습 삼아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는 요거 한번 보시고요. 되겠지? 뒤에 있는 독립시행 확률 파트 요거는 유제부터 조금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일 쌤이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는 공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아마 주말쯤에서는 쌤이 이제 뒤에 있는 통계 파트 조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아우자티였어요. 와스카라스!